오늘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 저녁에 토론을 이제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제가 강의를 1시간 정도 하고, 이제 또 이렇게 조별로 토론도 하고, 정무님이 짜낸 스케줄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주제가 이제 일간론이죠. 일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일간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잘 안 들려요? 제 말이? 앞에는 들리는데 뒤에가 잘 안 들리겠죠? 지금 들리나요? 네. 일간이 이제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이제 재관으로 가요. 일간이 재관으로 간단 말이죠. 재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인성이 있어야 되겠죠. 인성이. 편인이 있어야 되고, 정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편인이라고 하는 지혜를 가지고 갈 거냐, 정인이라고 하는 지식을 통해서 이제 갈 거냐. 내가 일간이 습득하는 게 편인의, 정신이냐, 정인의 모정과 같은 자유로움과 어떤 그 가족적인 정신, 이런 것들이냐, 환경에 적합하고자 하는 사람이냐, 편인으로서, 변화되는 환경에, 나만의 특화된 능력, 이걸 가지고 이제 나갈 거냐, 일간이 뭘로 준비할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특화된 능력이에요.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권에서 주어진, 그러니까 환경에서 주어진 지식을 습득하는 거죠.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학문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뭔가 나만의 특화된, 특수 학문이라고 해도 되고, 특화된 학문이라고 해도 되죠. 그런 것을 내가 습득할 거냐. 나가기 위해서. 그렇죠? 나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이걸 습득을 했으면, 식신으로 나갈 거냐, 상관으로 이제 나갈 거냐라고 하는 게 있죠. 식신으로 나갈 거냐, 상관으로 나갈 거냐. 소리가 작아요. 일간이 정인으로 준비했으면 어디로 나가면 좋을까요? 식신으로 나갈까요? 상관으로 나갈까요? 정인으로 준비했으면 뭐 식신으로 나갈 수도 있고 상관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편인으로 이제 준비를 했으면 식신으로 나갈 수도 있고 상관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능력, 그동안에 내가 공부한 나의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 근력, 지식, 모든 것들이 이제 내가 가진 고유한 능력에 들어가죠. 그 능력을 통해서 나가겠다, 쓰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편인으로 지식을 습득했던, 정인으로 습득했던, 일단 나는 그 습득한 것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히 부지런히 일을 해서 이제 나가겠다. 내가 노력한 만큼만 보상받겠다. 식신의 정신이에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능력이라고 해요. 변화된 능력. 그러니까 식신이라고 하는 이 고유한 나의 능력이 아니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 만났을 때 대응법이 달라요. 활용 방법이 다르죠. 엄마로서의, 가정에서 엄마로서의 나지만 사회에 나가면 직장에, 뭐 김부장이 될 수도 있고 김과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시어머니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며느리겠죠. 그때마다 내 포지션이 달라지죠. 변화된 능력이 나와야 돼요.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변화된 능력이 나오거나, 그 사람의 능력을 내가 역이용해서 쓰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을 활용하거나 그 사람에 맞춘 능력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식신처럼 열심히 내가 실력을 만들 필요는 없죠. 왜 그러냐 그러면 상관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경기가 안 좋으면 어려워요. 식신은 경기가 안 좋아도 열심히 일해요. 그러면 뭐 식신은 경기하고 관계없이 이제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식신으로 쓰려고 하면은 일간의 이제 조건이,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유한 능력을 열심히 써야 되니까 지구력도 있어야 되고 뭔가 튼튼해야 되겠죠. 내가
판단력도 있어야 되고, 결정력도 있어야 되고, 실천력도 있어야 되고, 추진력도 있어야 되고. 이게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근에서 나와요. 그럼 일간이 이제 근황해야 되겠죠. 근황해야 돼요. 근황. 그러면 일간이 이렇게 합시다. 근황하면 식신, 인성으로 왕하면 상관. 물론은 이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원령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달라지겠지만, 일단 일간을 기준으로, 원령을 무시하고, 일간을 기준으로 식신을 쓰려면 근황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상관을 쓰려면은 상관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크게 일단 두 가지예요. 지위를 추구할 거냐, 부를 추구할 거냐. 그렇죠? 이제 상관이 관으로 가느냐, 상관이 재로 가느냐. 그러니까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재관을 이제 찾아가는데,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이제 어떤 영역을 내가 확 넓히러 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지위를 높이러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죠. 그러면 상관이 관을 만나느냐, 상관이 재성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일단은 상관을 쓰려면은 정인이 가장 좋죠. 정인에서 나온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내가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대할 수 있는 변화된 능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관이 편인을 이제 가진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상관 편인 합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합거냐 합하냐의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편인이 일간이 양간이라면 식정관이죠. 일간이 음간이라면 이제 상관 합살이겠죠. 상관 합살, 상관 편인인가요? 그리고 식신은 정인과 합을 해요. 음간이라면. 양간이라면 상관 합살을 해요. 그리고 상관이 편인과 음간은 합을 해요. 양간은 상관과 편인이 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상관이 편인을 만나느냐, 아니면 상관이 정인을 만나느냐. 상관이 편인을 만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부적인 요소가 있을 테고, 상관이 정인을 만난다는 것은 아무래도 지위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월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참조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기준은 일간이에요. 일간이기 때문에 원령은 잠시 제껴놓고 일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간의 구조가 이렇게 근황으로 되었느냐, 아니면은 비견도 있느냐. 비견이 있다.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이제 그 뜻이 같아요. 생각과 같고 모든 어떤 지향하는 목표점도 같아요. 일간과 음양이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견을 이제 쓴다 그러면 이제 식신을 쓰게 되겠죠. 그리고 식신을 쓴다 그러면 목적이 이제 뭘까? 이제 그런 게 있죠. 식신 생제를 할 거냐, 이제 식신 제사를 할 거냐, 이제 식정관으로, 식신이 정관으로 갈 거냐, 평관으로 갈 거냐.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나오겠죠. 일단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일간이 비견을 가졌다는 것은 나와 같은 동료를 만났다. 나와 뜻이 같은 사람을 만났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제 가족적인 개념으로는 형제라고 하죠. 형제라고 하지만 사회적 개념으로는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 단점은 늘 이제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만 해요. 비견은. 겁재는 리스크를 생각하죠. 안 됐을 때를 생각해요. 겁재는. 그러니까 이제 이 비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관으로 가죠. 관. 그러니까 관 중에서도 이제 평관으로 가기를 좋아해요. 평관으로 간다는 건 지위로 간다는 것이고, 정관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부로 간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간이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또 준비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겁재가 있어요. 겁재. 이 겁재라고 하는 것은 나와 같은 영역에서 이제 일도 하고 같이 생활도 하고 같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나와는 생각하는 것이 좀 달라요. 나와는 지향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일간이 할 수 없는 거, 일간이 경험해보지 못한 거, 일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를 겁재가 해요.
대개 이제 급제가 이제 지향하는 것은 재성을 지향하죠. 급제는 대개 이제 경쟁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상관처럼, 상관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경쟁적 시각을 가지고 있고, 급제도 상대를 바라다 볼 때 항상 그 경쟁적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일간이 급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상당히 경쟁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급제는 항상 이제 재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고요. 비견은 관사를 추구하는 경향이 많죠. 그러면 일간이 일단은 정하기는, 그렇죠? 정인과 편인, 정인에 특화된 능력으로 준비했느냐, 정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 환경에 맞는 능력을 준비했느냐. 그렇게 준비한 내가 식신으로 나갈 거냐, 상관으로 나갈 거냐. 일단 내가 식신을 쓰는데 근약하다 하면은, 근약하다 그러면 이제 설기가 된다 그러죠. 설기. 그래서 이제 지치고 피곤하고 체력적으로 이제 식신을 쓴다는 건 맞지 않아요. 근데 내 사주가 식신격이다. 그러면 그걸 파격이라고 하죠. 파격. 일간이 근약하면은 비견이라도 있어야 돼요. 비견. 그렇죠? 비견을 가지고 비식을 한다. 비견이 식신을 생한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옆 사람 능력을 차용해서 쓴다는 뜻이에요. 옆 사람 능력으로 이제 식신을 생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일간이 구성이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 일간이 근왕하다, 비왕하다, 거방하다. 거방하다는 급제로 왕하다, 비왕하다는 비견으로 왕하다. 그러면 천간에 비견이 하나 떠 있으면 비왕한 거예요. 천간에 급제가 하나 떠 있으면 거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으로 인해서 일간이 막 이렇게 튼튼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비견이 있으면 그냥 비왕, 인성이 있으면 인왕, 그렇죠? 인왕, 인성으로 왕하다, 인왕. 하나만 있어도 인왕인데, 요건 다 뭐예요? 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천간을. 지지에 있는데 그거 갖고 왕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지라고 하는 개념은 항상 시간과 환경이에요. 그 계절을 보잖아요. 계절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지지에 있는 걸 가지고 비겁이다, 급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냥 지지에 있는 건 다 근이에요. 다 근. 단지 이제 급제에 근을 하거나 비견에 근을 한 경우가 있죠. 간목이 인월에 근을 하면 뭐예요? 비견에 근을 한 거죠. 간목이 묘에 근을 하면 급제에 근을 한 거고. 그 급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경쟁의식을 갖추어 있기 때문에 외부와, 급제는 뭐예요? 외부와의 경쟁이에요. 외부를 관리하는 거예요. 비견은 내부를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동료와 같은 거니까 내부를 관리하는 것은 비견이고 외부를 관리하는 것이 급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경쟁을 한다 그러면 급제는 외부와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간이 급제에다 근을 했다 그러면 뭐예요? 외부 방어력, 외부 대항력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비견을 이제 근으로 가지고 있다. 간목이 인의 근을 했냐, 묘의 근을 했냐. 인의 근을 했다는 것은 내부 단속력이 이제 좋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구분하는 것 이외에는 그냥 천간에 있는 건 비견, 급제야. 급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취하고자 하는 것이고,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관을 취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재성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이제 관으로 갈 거냐.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재성으로 갈 거냐, 관으로 갈 거냐. 관은 이제 여기는 관사를 평관, 정관을 포함한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원래 이제 관살 그러기보다가 이제 관성 그러죠. 인성 그러고 재성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관성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정관이 있고 평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 평관 위에 관성이라고 있어요. 그냥 그걸 이제 관성을 이제 정관, 평관으로 나눠 놓은 거죠. 재성도 마찬가지죠. 재성이라는 이제 범주 안에 정제와 편제가 있는 거예요. 인성도 마찬가지죠. 인성이라는 그 범주 안에, 카테고리 안에 정인이 있고 편인이 있는 거지. 거기서 이제 초보 때는 그냥 인성, 재성, 관성 이렇게 공부를 이제 처음에 익힐 때는 그렇게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걸 이제 분할해서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정인이냐, 편인이냐, 식신이냐, 상관이냐,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지지에 있는 것에다가는 육신을 붙이지 않는다. 지지는 육신을 붙이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붙여? 지장간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지장간에다가. 지장간에 천간오행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미월이다 그러면 그건 미월인 거지 미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 중에는 이제 정화도 있고 을목도 있고 기토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걸 미토 이래버리면 실제로 그건 주인이 정화인데, 미월의 주인은 정화죠. 정화인데 그냥 미토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을목도 해묘미 삼합이 되어 있으면 그 중기를 귀하게 써요. 용사했다 그래요. 용사. 용사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일을 맡았다. 내가 대표다 이거예요. 내가 나를 직업으로 쓴다 이거. 용사했다는 것은 그게 직업이란 뜻이에요. 미월에 만약에 정화를 쓴다. 그걸 채를 쓴다 그러죠. 채. 사오미 채를 쓴다 이러죠. 을목을 쓴다. 해묘미 용을 쓴다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용이냐 채냐 그게 아니면 밑에 기토를 쓴다는 것은 뭐예요? 기토 안에는 우리들의 의지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건 공간적 의미, 시간적 의미일 뿐이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사령을 기토에 했어. 원래 사령이 어디 중기에 한 거죠. 원래는 미중에 을목에 사령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화 15일, 을목 15일이잖아요. 진술측면은 엄밀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화가 12일, 그리고 18일은 뭐예요? 주왕이라 그래서 기토로 봐요. 그런데 삼합이 있으면, 해묘미가 있으면 그걸 1순위로, 용을 1순위로 쓰는 거예요. 그 격 잡는 순서가 뭐예요? 삼합이 해묘미가 돼서 그게 격의 1순위예요. 용을 쓴다는 게, 능력을 쓰겠다는 게 1순위란 뜻이죠. 체를 쓴다는 건 뭐예요? 내가 환경이나 뭔가 인간관계나 이런 거를 이제 통해서 살아간다는 뜻이지만, 이제 용이라는 것은 내가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을 1순위로 쓰고, 그 다음에 2순위가 체, 12일. 그리고 나서 18일은 뭐예요? 주왕이라고 해요, 주왕. 그게 이제 토를 쓴다는 뜻이에요, 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공간적 의미.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그걸 묘지기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국장급이 될 수도 있어요. 진술측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게 삼합이 되어 있어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요. 다 과거에 체험해봤다는 뜻이거든. 다 체험해봤다. 그래서 이제 진술측미라고 하는 것은, 격이 5개가 나오죠. 5개가. 6개가 나오나? 5개가? 5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네. 6개가 나오네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해묘미가 그냥 을목으로 볼 수도 있고 간목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격으로 올라갔을 때. 기토로 될 수도 있고, 이제 무토로 볼 수도 있잖아요. 격으로 볼 때는. 그렇죠? 격으로 잡을 때는. 을목 사령인데 간목이 올라 있으면 그 간목으로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의 격이 진술측미 원령에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격 잡는 순서가 1번이 용, 중기 삼합, 2번이 이제 본기, 미 그러면 정화, 3번이 이제 기토예요. 기토인데, 이거는 이제 만약에 내가 정화가 투관되고, 기토는 투관이 안 됐어. 그런데 기토가 사령이야. 근데 중기는 합이 없어. 그러면 애매하죠. 정화가 투관돼서 정화로 격을 잡아야 될 것 같죠? 그거 안 돼요. 사령한 것을 격으로 잡아야 돼요. 항상. 그때는 이제 12, 18을 딱 나누어 가지고, 그게 이제 다른 자평진전이나 연애자평가 보면 9, 3, 18로 나오잖아요. 그죠? 9, 3, 18로, 9일, 3일, 18로 나오는데, 그냥 12일, 18일로다가 잡으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지에다가는 육신을 붙이지 말아라. 육신을. 미라고 해서 그 미에다가 육신을 붙이면 안 된다. 미 중에 을목에다가 육신을 붙여야 되고, 미 중에 정화에다가 붙여야 되고, 미 중에 기토에다가 천간노행을 붙여야지. 그러면, 묘 중에 간목도 있고 을목도 있잖아요. 근데 묘목 그런다는 것은 거기다 육신을 붙인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묘월이라는 뜻이고, 묘년이라는 뜻이고, 묘일, 묘시, 이렇게 시간으로 불러야지,
거기다가 육신을 붙인다거나 뭐 이렇게 토가 5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지지에 토가 막 이렇게 4개가 깔렸어. 그거 다 토로 보면 안 돼요. 토로 보면 안 되고 천간에 있는 것만 토예요. 천간에 있는 것만 토로 보시라고요. 거기는 시간이 있죠. 시간. 그죠? 밑에 진술충미가 있다는 것은 여름을 인식하고 봄을 인식하고 가을을 인식하고 겨울을 인식해서 그 계절에 할 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계절에. 천간에 없으면 인식 기능은 없어요. 그냥 그것을 쓸 환경이 온 거예요. 환경이. 그런 것이 이제 천간과 지지의 차이거든요. 그 지지에는 내 의지가 들어있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와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중도 오고 합도 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 의지가 들어있는 것처럼 그게 마치 내 것처럼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해서 만든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오는 건데 그게 왜 내 거야? 그 오로지 뭐 내 거는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실천하고 내가 이룬 것이 내 거지. 그게 천간이에요, 천간. 그래서 천간을 보라는 얘기, 천간을. 월지는 그건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니까 첫 번째 월지를 보고 나중에 제2의 직업을 보는 건 시지를 봐요, 시지를. 그렇죠? 월지를 처음에 보고 나중에는 시지를 봐요. 이제 요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연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보는 거예요, 육신을. 그는 왜 연운이 온다는 것은 쓰라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거를 뭐 산소에 가서 혼자 쓰나요? 쓴다는 거는 사람 환경에 쓰는 거니까 그렇죠? 사람을 만나야죠.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잖아. 육신이라고 해요. 대운은 뭐예요? 대운은 오행으로 보는 거예요. 오행으로. 그거는 준비하라고 오는 것이지 대운을 마치 쓰라고 오는 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대운 보는 법, 연운 보는 법을 익숙해야 돼요. 대운에서도 갑오, 연운에서도 갑오. 그러니까 이게 뭐 큰일 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용도가 달라요. 갑오를 연운에서 쏘면 쓰라고 오는 것이고 대운에서 오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연운에서 쓸 일을 쓰게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연운에서 쓰게 해줄 테니까 대운에서 준비해라. 너 사주에서 타고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을 대운에서 준비해라. 내가 연운에서 쓰게 해주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마치 대운에서 뭐가 이 대운이 나쁘네, 이 대운이 좋네라고 하는 것은 대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제 이제 일간을 하기 이전에 먼저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를 하고 일간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먼저 사주를 공부를 해야 되고 사주를 알아야 운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주 공부도 안 해놓고 운부터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부하는 건 사주 공부를 하는 건데 여기에 오행의 기운이 들어가줘야 적성이 나와요. 일의 성격이 나와요.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 이건 육신이잖아. 그렇죠? 육신이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저 회사로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뭐 공무원 시험을 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사회에서 내가 쓰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이제 쓰는 게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 간의 관계를 보는 거죠. 관계를 보는 건데 이거를 이제 오행을 여기다가 넣게 되면 여러분들은 또 좀 어려워지겠죠. 어려워질 거예요. 어려워지는데 일단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은 천간을 천간끼리 보고 지지는 지지끼리 보는데 양은 양을 생해야 되고 음은 음을 생해야 돼요. 양은 양을 생해야 되고 음은 음을 생해야 된다. 양이 양을 생하는 것을 생화라고 해요. 생화. 생을 받은 양간이, 자, 여기서 이제 편인의 생을 받은 비견이 식신을 생한다. 그걸 설화라고 하죠. 설화. 그죠? 이제, 자, 편인이 일간을 생했어. 생화. 일간이, 양간인데, 일간이 양간의 편인인데, 이제 일간이 양간인데 상관을 생했어. 이거는 이제 뭐예요? 용도가 합화예요.
이것도 설화예요. 설화는 설화예요. 목적이 달라요. 일간이 이제 식신을 생한다는 것은 이제 편제로 가거나 이제 합사를 해야 되겠죠. 합사를 이제 살로 이제 가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일간이 비견이 있다. 그러면 살로 가야 돼요. 재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식신생재가 아니고 살로 가야 된다고. 식신재살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근황해야 되겠죠. 근황해야 일간이 이제 평관으로 가는 제사를 하러 가는데 반드시 구할 게 있어야 돼. 내가 살을 제했으면은 살아나는 게 있어야 돼. 그게 결과란 말이에요. 일간이 식신을 생하는 거는 뭐예요? 준비. 그렇죠?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식신이 평관을 제했을 때 그게 이제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나야 되잖아요. 효과가 뭐예요? 비견이 살아나야 돼요. 비견이 살아나는 게 효과예요. 그런데 내 사주에 비견이 없어. 비견이 없는데 일간이 식신을 생해서 살을 제한다? 구할 것도 없는데 왜 살을 제하죠? 그냥 식신생재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구할 게 없으면 재성을 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간에 비견이 있는데 살은 있는데 식신이 없어. 그러면 항상 나에게는 뭔가 우환이 있는 거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평관이라고 하는 살은 피해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가 반드시 그 살에 순응하거나 그 살을 때려잡아서 없애버리거나 그 살과 합을 해서 그 살에게 그냥 순종을 하거나 인정하고 그냥 가거나 어쨌든 그 살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든지 해결을 해야지. 그게 그냥 이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살은 관과는 달라요. 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주는 의무예요. 너 이거 꼭 해야 돼 라는 거예요. 그 해야 돼를 어떻게 할 거냐, 그 해야 되는 방법을 내가 살을 이길 거냐, 살의 순응을 인정하고 따라갈 거냐, 살과 합을 할 거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살을 대항하는 방법이 이제 내 사주 구조에 따라서 나오는데, 첫 번째 내가 식신을 생했을 때 비견을 가지고 생했느냐, 비견을 갖지 않고 생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비견이 있으면 당연히 식신을 생했으면 그거는 비식이라고 하지 일간이 식신을 생했다 그러지 않아요. 비견이 천간에 있으면 그건 비식이에요. 비견이 식신을 생한 것이고 평관을 제한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비견이 살아나야 돼. 결과가 비견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비견을 살리기 위해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간이 비견도 없는데 제사를 한다? 그거는 자기를 살리기 위한 거죠. 자기 어려움을 이제 구하기 위한 거니까 그냥 평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보통 평범함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비견을 구한다는 것은 좁게는 가족을 구하는 것과 같아요. 좁게는 회사를 구하는 것과 같아요. 조금 더 넓으면 나라를 구하는 것과 같아요.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었을 때 내가 열심히 백신을 만들었어. 그게 뭐예요? 비식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했어. 이제 처방을 한 거야, 이제. 그래서 뭐예요? 살이 이제 재화가 됐죠? 뭐가 살아나요? 비견이 살아나죠? 전 지구 인구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살아난 비견이 어떻게 해요? 다시 식신을 생하죠.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 이제 식신에게 나타내죠. 그때 그 식신은 처음에 식신 제사를과 처음에 생한 식신과 나중에 살아난 비견이 생한 식신의 가치는 10배, 100배 이상 효과가 다르다. 그 결국은 뭐예요? 식신 제사를 하는 것은 비견을 살리고 나서 다시 비식을 하기 위함이에요. 비식 제사를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비견이 없는데 식신을 생해서 살을 제한다? 그거보다가는 이제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죠. 식신생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식신생재로 나가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이제 정인이 만약에 일간을 이제 생했다. 정인이 일간을 생했다 그러면 이거를 식신 쪽에서 찾지 말고 이건 이쪽에서 찾아야 돼요. 관 쪽에서 찾는 게 가장 이제 1순위예요. 그렇죠? 결국 공부할 때 정인의 상신이 뭐예요? 정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인 편인은 이제 이쪽에서 먼저 찾아야죠. 그러니까 정인 편인을 식신상관 쪽에서 찾으면 안 되죠.
관인에서 찾아야죠. 관에서. 그리고 재에서 찾아야죠. 재관에서 이제 찾아야 되고, 식신은 뭐, 재부터 봐야 되고, 나머지가 이제 비견이 있으면 관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이제 만약에 일간이 편인격이다. 그러면 뭘 봐야 돼요? 살인상생부터 봐야 되겠죠. 살인상생. 살인상생에서 편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비견이 있나 봐야죠. 인비를 봐야 되잖아요. 인성이 비견을 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시 개인적인 능력을 만들어서 내 개인적 능력으로 사회에 진출하겠다는 뜻이죠. 살인상생은, 편관의 살인상생은 내가 능력을 갖추었으니, 특별한 능력을 갖추었으니 내가 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특별하게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 편인이라고 하는 것과 정인이라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편인에게는 굉장히 큰 고난이 주어져 있어요. 정인은 딱 시키는 것만 해야 돼요. 시키는 거 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위반한 거예요. 고난이 없어요. 편인은 무한한 그 고난이 있어요. 살이 편인에게 일을 줄 때는 그냥 이거 해 그러지 뭐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몇 조 이렇게 법에 맞추어서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없어요. 그래 이렇게 해. 그 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다 그 편인의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비밀스럽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편인에서 나오는 거죠. 정인은 다 공개를 해야 돼요. 그렇죠? 모든 국민들이 다 알아야 돼. 정인이 하는 일은. 정관이라고 하는 국가 시스템, 뭐 지자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공지하는 것은 전 국민들한테 알려야 돼. 편관이 하는 것은 알리는 게 아니야. 전부 비밀이고 나만 알면 돼. 실적이 중요해요. 뭔가 이렇게 상명하복 환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외부의 열악한 환경이야, 편관은. 정관은요, 출근만 잘하면 돼. 실적 없어도 나는 열심히 상사 말만 잘 들으면 돼. 이게 이제 편인과 정인의 이제 그 차이죠. 그러면 일간이라는 것이 편인으로 만들어져 있나, 정인으로 만들어져 있나, 즉 정인격이냐 편인격이냐에 따라 가지고 일간의 성향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제 편인으로 준비했으면 식신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관으로 간다고 해서 원칙을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틀이 무슨 뭐 딱 짜져 있나요? 다양하게, 그렇죠? 다양하게 우리가 지금 직업이 한 5만 개 정도 될 거요. 종류로 따진다면 우리나라 직업 종류가 한 5, 6만 개 정도 지금 될 거예요. 계속 직업이 없어지는 직업도 있고 새로 생기는 직업도 있고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다양한 그 직업군을 봤을 때 편인이 얼마든지 상관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정인으로 얼마든지 식신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편인이나 정인이라고 하는 그 능력에서 나오는 것을 쓰는 것이 가장 이제 현명한 거죠. 식신이나 상관이 근에서 나오는 걸 쓴다는 것은 이제 상관이 근을 쓴다는 것은 상관생제예요. 상관이 인성을 쓴다는 것은 정인을 쓴다는 것은 이제 자격화라고 하죠. 인허가 자격화. 상관이 편인을 쓴다는 것은 아주 최고의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뜻이에요. 최고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정인이 상관을 쓴다는 것은 자격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 상관이 편인을 쓰는 것은 실력화가 돼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상관이 정인을 쓴다는 것은 자격화, 요즘 현대는 이제 자격화도 되지만 인허가가 이제 정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허가냐 자격화냐는 이제 상관이 정인을 쓰는 것이고, 내가 실력을 쓴다는 것은 상관이 편인을 쓴다는 뜻이죠. 그런 이제 정인이 이제 상관을 상진하느냐 폐인하느냐. 대다수 이제 정인격이나 상관격이 70% 이상은 상진이에요. 상진. 대개 이제 상진과 이제 그 폐인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폐인이라고 하는 것은 관이 있어야 돼요. 사주에. 분명히 천간에 관이 있어서 상관을 제해서 관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폐인이라고 해요. 상관 폐인. 폐자가 그게 마폐할 때 폐자잖아요. 그렇죠? 이제
자격화가 됐다라는 뜻이죠, 그게. 그래서 폐인인데 그렇지 않으면 상진이에요. 정관을 구하라고 했는데 나는 평관에 있어. 그래서 상관 평관을 하고 상관 합사를 하고 있어. 정인이 와서 이제 상관을 상극했어. 그건 상진이에요, 상진. 근데 이제 문제는 정인이 기준이냐 상관이 기준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내가 정인격에서 출발하느냐 상관격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통변 내용이 또 전혀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일단은 내가 지금 인성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일간을 이제 인성을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 식신을 쓰느냐 상관을 쓰느냐. 식신이 얼마든지 정인과 합을 할 수가 있고 상관과 편인이 얼마든지 합을 할 수가 있죠. 합을 한다는 것은 편인이라고 하는 지혜를, 편인이라고 하는 능력을, 그 능력 속에는 재주가 좋아서 책을 쓸 수도 있고, 재주가 좋아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재주가 좋아서 노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재주가 좋아서 내가 뭔가 이렇게 특허, 뭔가 이렇게 지적재산권을 만든 거 있어요. 그럼 그것을 식신과 상관을 통해서 오픈하는 거예요. 그렇죠? 책을 썼으면 식신을 통해서 출판하는 거죠. 그러면 식신은 출판사가 되는 거죠. 편인으로 그림을 그렸으면 식신으로 나온다? 식신이 뭐예요? 그러면 갤러리가 되는 거예요. 편인이 상관으로 나온다? 편인은 뭐를 하죠? 편인은 대표적인 게 관설하죠. 관설. 상관은 뭐 하죠? 경관. 여러분 생각나는 거 그거죠? 관설과 경관이 만나면 뭐예요? 관설과 경관이 만나면 관의 약점, 허점. 그러니까 꼭 나쁜 쪽으로 허점, 약점이 아니고 관을 조사해서, 관을 조사하는 이유는 각기 다르겠죠. 세금 탈세하려고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뭔가 이제 자기의 목적에 의해서 이제 관을 이제 설하는 거예요. 근데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을 또 때렸어. 편인이 관을 조사해서 야 이거 이렇게 하면은 법이 안 걸리고 우리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한탕 할 수 있어. 편인의 지혜에서 나와요. 상관이 있으면 뭐야? 합을 하죠. 실행을 하는 거. 상관은 행동파의 실행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뭐예요? 편인은 뭐죠? 정보를 이제 제공하는 거고 상관은 나가서 행동하는 거죠. 그런 어떤 이제 재능이 뛰어나요. 대개 이제 이것이 어디로 나타나느냐 그러면 이제 교육 문화 중에서 이제 문화 중에서 예체능으로 나타나요. 예체능 그러니까 연예인들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편인 상관에 합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 편인격이면 근황해야 돼요. 편인격이면 근황해야 인기를 얻지. 근황하지 않으면 인기를 얻을 수가 없어요. 정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정인이라고 하는 능력을 내가 이제 식신이나 상관으로 내는 건데, 식신으로 내는 건데, 정인은 뭐예요? 환경에 적합한 이제 능력이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특기화된 이제 능력이겠죠. 그러니까 정인으로 무장이 됐느냐, 편인으로 무장이 됐느냐, 일간의 성향이 다른데, 대개 정인격들이 상진을 시켜요. 상진을 시키니까 자기는 정인격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정인격은 일단은 힘든 일을 하면 안 되죠. 자기가 이제 그렇게 규정을 지어 놓은 거예요. 힘든 일을 하면 안 된다. 기술은 이제 쌍놈이 하는 거다. 그리고 또 뭐 있죠? 3D 업종은 하여튼 안 하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의관은 항상 깨끗하게 정제해야 돼요. 그 이제 정인격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상진이 됐어. 그러니까 이 정인격이 상관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밤업소에 거기에 가면은 옷 깨끗하게 차려입고 오는 사람들 중에서 정인격이 가장 많아요.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정인의 순수함을 그냥 상관화 시켜버려요. 너 나가서, 요즘은 그렇죠. 착하게 살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착하게 살면 안 돼요, 요즘은. 부모들이 교육을 그렇게 시켜요. 다 상관화 시켜버려요. 그래서 정인이 일단은 이제 상진이 되는 세 가지는 그거죠. 관이 없으면 정인이 상진이에요.
상관을 상진하는 거예요. 상관이 편관과 같이 놀면은 상진이에요. 관을 고한 게 아니고 편관을 고하면 그건 상진이에요. 정인이 왕하면 상진이에요. 그리고 세 가지예요. 정관을 고하지 못하면 상진이에요. 편관을 고하게 되면 상진이에요. 정인이 훨씬 왕하면 상진이에요. 그러면 이 비견과 겁재라고 하는 것은, 근의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그 주도 능력을 제공하잖아요. 주도력을 줘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천하고 하는 것들을 내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근이 없으면 판단장애, 결정장애가 와요. 그런데 비견겁재가 있다는 것은 경험이라는 의미가 되죠. 경험을 통해서 비견이라고 하는 성공한 경험, 모범된 이제 경험, 겁재라고 하는 실패한 경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간인 내가 점점점 발전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비견은 편인이 부족하거나 정인이 부족할 때 비견겁재는 그 정인의 역할을 해요. 그게 뭐죠? 아까 내가 얘기했죠. 상표차용, 뭔가 이렇게 남의 지적 재산권을 차용해 쓰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상표 차용에 들어가요.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상표 차용 이래요. 식상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비견이 또 식신을 보강해, 식신상관을. 그건 뭐죠? 그거는 이제 인력 차용이에요. 인력 차용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비견 겁재라고 하는 것은 뭐 비견은 뭐 편인, 겁재는 정인 이렇게 보면 되겠죠. 비견은 식신, 겁재는 상관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역할을 한다. 그 일간이 완전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을 비견겁재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비견겁재도 없고 일간도 근약하고 이제 관이 왕하다 뭐 이러면은 자기가 근이 약하니까 결정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구별도 안 되죠. 그런 어떤 그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근과 비견겁재가 일간에게 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